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함께 댓글에서 많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테슬라 관련된 제가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에 대해서 좀 많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부품 업체들 엔비디아라든지 모비라이는 어떤지 그런 얘기와 전기차가 많아지면 전력 소모,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 소모가 커지니까 전기값도 많이 오르고 발전소가 뭐 부족한 거 아니냐에 대해서 이미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를 아시겠지만 이거를 한 번도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눠보질 않았고 아버지와 같이 좀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테슬라 판매량, 전 세계 이제 전기차 판매량들이 작년 한 해, 총 한 해 동안 이런저런 이제 분석된 자료들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랑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아버지, 어제 이런 스타트업, 자율주행 스타트업 같은데 웨이모나 지금 많은 알고 AI든 죽스든 정말 여기 스타트업 진짜 많거든요. 오늘 보면 마그나도 심지어는 옵티머스 라이드 이런 회사들이 진짜 이제 많은데 결국은 투자금이 없으면은 다 이제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테슬라는 이게 아버지 말씀대로 자율주행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고 오랜 시간 걸리는 건데 테슬라는 충분한 자금력과 차를 팔고 심지어는 FSD 옵션으로 팔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테슬라만이 지금 이런 좋은 파이프라인을 꾸몄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율주행은 끝끝내 언젠간 올 거기 때문에 100% 오기 때문에 테슬라만이 완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 댓글에 보면은 엔비디아라든지 모비라이 같은 경우는 주행보조 시장의 70%를 먹고 있어요. 현대기아차, BMW, 벤츠 뭐 자체 연구하는 거 있지만 상당수 모비라이의 칩과 부품들을 가져가고 있고 그걸 뭐 튜닝해서 쓰는 수준이지 이 시장 절대 강자고 엔비디아 지금 보면은 중국 업체들하고도 협력 지금 중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의 자율주행 칩이라든지 데이터 관리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가 서포트해주고 있어요. 지금 중국의 전기차 붐의 자율주행 서포트의 큰 손이 지금 엔비디아로 떠오르고 있는데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그래픽카드 그리고 여러가지 엔비디아 사업들 중에 캐시카우 지금 뭐 가상현실 거기에 이제 많은 컴퓨테이션 파워 뭐 딥러닝 이런데 컴퓨테이션 파워가 GPU가 많이 필요한데 그 전부 다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쓰죠. 그러니까 캐시카우도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레거시 업체들이나 혹은 중국의 전기차 만든 회사들이라든지 그러면 아니면 이 마그나 같은 아예 밑바닥 프레임만 공급해주는 회사들과 위에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파는 회사들과 이제 협력을 해서 테슬라를 견제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자금 문제가 제일 심한데 모비라이나 엔비디아는 자금력이 있어요. 또 하나 부가 설명을 하면 모비라이 뒷배는 인텔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반도체 칩 쇼리지나 이런 거에 있어서 파운더리를 넘버원으로 끼고 갈 수 있다라는 모비라이의 또 장점도 있어요. 이런 회사들의 콤보 테슬라를 견제할 수 있다고 보는지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근데 오늘 이제 이거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이제 설날이더라고. 그쵸. 자, 모든 일렉트로캠님 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예. 모두 가정에 건강이 이제 행복과 건강이 스프레드 이렇게 피었으면 좋겠고요. 예,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부품 업체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모비라이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지금 전통의 광자죠. 주행보조. 그리고 우리 현대기아도 쓰고 있고 당연히 쓰고 있죠.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근데 사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부터 얘기하면은 제가 바로 그 모델 3를 작년에 그렇죠 작년 3월에 구입을 했는데 그 구입한 가장 큰 이유가 오토파일럿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모델 3를 결정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였는데 그만큼 이 오토파일럿이라는 어떤 이게 막강한 건데 이것을 누가 또 쫓아오면서 할 수 있겠냐는 걸 갖다가 독자분들이 계속 그 질문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애플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이 안 된 이유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애플카를 하려고 그러면 애플이 뭔가를 쥐고 가려고 그러죠. 근데 차를 만들어줘야 돼. 왜냐면 애플은
그거를 차를 만들 능력은 없으니까. 그러면 차를 만드는 회사는 차만 만들어주고 하청업체로 빠질 거냐? 사실 그런 업체는 없죠. 이거 해달라고는 하겠지만은. 근데 지금 애플 폰의 경우에는 대만의 업체에서 그걸 확실하게 해주고 있죠. 폭스콘. 그치.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내연기관 중에서 그걸 해줄 사를 찾는데 이 마땅하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현대 기아도 문을 두드렸다고 그러는데 저기 애플이. 그런데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뭐에서 삐끗날 거냐면은 누가 과연 얼마만큼의 이 컨트롤을 가져가는 헤게모니를 잡고 가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거는 답이 이미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양보를 해요? 거기서 양보할 사람이 없는 거죠. 누구든지 더 갖고 가고 싶어 하는데 거기서 타협점을 찾기라는 거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품업체하고 어떤 자동차 회사하고 어떤 짝짝꿍이 됐다고 쳐서 이게 된다고 치면은 완전히 그러면 모빌아이가 하청업체로 전락을 하겠습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어떤 뭐를 이니셔티브를 잡고 가고 싶어 하지 그걸 이쪽에다가 모든 거를 주고 저는 야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아니라고요. 그게 말같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되기가 매우 매우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독자분의 답에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테슬라가 갖고 있는 최대 장점이 뭐냐면은 이거를 처음부터 그걸 공부업체한테 야 너희는 그 하드웨어만 줘. 소프트웨어는 내가 하는 거야. 이걸로 시작했다는 점은 정말 무서운 포인트입니다. 그걸 명확히 하고 갔다라는 게 정말 생 포인트. 그게 정말 기가 막힌. 그러니까 뭐를 앞을 내다볼 줄 아는 게 있는 거죠. 기존 회사들이 내연기관 회사들이 계속 부품업체 받아서 그 소프트웨어까지 다 받아서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가 이제 다 할 거야. 그러면 공급해줬던 부품 회사들이 야 그렇게 그럴 부품 회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포션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죠. 누구 맘대로 이렇게 되죠. 그러니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가 지금 테슬라를 쫓아오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은 정말 도처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예 회사를 사야겠네요. 자아 회사가 그냥 싹 사야겠네요. 자기가 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GM도 GM 크루즈 CEO를 간다든지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자회사를 해도 말을 안 들을 걸. 왜냐하면 그 자기 회사의 어떤 이득을 최대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알았습니다 할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왜 GM 크루즈의 CEO 목이 날아갔는지를 알겠네요. 말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었더라도 목이 날아갔죠. 네. 그러면 이것도 쉽지 않겠네요. 이 마그나스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플랫폼을 제공하겠다. 나는 머리는 포기하고 배터리와 밑바닥만 공급하고 위는 네 얹어서 팔아라 이러는 회사도 있는데 그게 아마 애플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 될 텐데 거기에서도 만드는 회사와 머리가 같이 움직여야지 시너지가 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거지. 완전히 여기까지 하고 그 선을 그었을 때 얼마나 정확하게 모든 정보와 그 만드는 정보와 이 하드웨어의 설계도를 얘한테 넘겨주겠냐 이거예요. 어려운 문제네요. 여기에는 선이 있다고. 알았어, 네가 알아서 해. 그렇지만은 그 다음부터 몰라. 그거는 그냥 말뿐이지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테슬라가 하듯이 해야 돼. 그게 유일한 솔루션이야. 그냥 하드웨어를 받아갖고 야 너희 소프트웨어는 필요 없어. 무조건 이것만 납품하는 거야. 할래 안 할래? 아냐? 그럼 말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일이 되지. 이거를 야 이제 뭐 어떻게 아니라고. 완전히 그 하드웨어를 받아갖고 그 하드웨어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얘가 만들어서 시작해갖고 너희는 정말 내 처음부터 깔고 시작한 거지. 한마디로 너희는 우리 그냥 하드웨어 납품업체일 뿐이지 여기에는 넌 터치 이렇게 된 거지. 이걸 정확하게 선을 아주 밑바닥에다가 딱 긋고 시작하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될 일이라고. 그러니까 마그나슈타야가 이렇게 옵티머스 라이드 스타트업의
이렇게 엔지니어를 빼온다라든지 얘들도 지금 잘 중요한데 걔라고 안 하고 싶겠냐고. 아니 어려운 문제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도 한동안 무지무지 어렵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그 교통 정리는 안 된다고 봐야 돼. 다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 그게. 그리고 내 땅을 어떻게 양보하냐고. 땅을 갖고서 시작하면 이건 이미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야. 거기서는 협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럼 소니도 지금 밑바닥 만들어줄 회사 찾는데 이것도 어렵겠네요. 누가? 아 소니 전장 다 만들고 시모스도 잘 만들고 카메라 잘 만들고 이래 의미 없군요. 이 밑바닥을 누가 만들어주냐가 참 어렵네 그러면. 진짜 나는 그냥 당신의 정말 종입니다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어느 회사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러면서 들어오겠냐고. 아니면 돈을 좀 애플같이 좀 비싸게 좀 해주면. 그렇지. 지금 근데 이거는 그 회사를 아예 죽어가는 회사가 있으면 너 요거 먹을래 안 먹을래 이거면 살려줄게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안 되는 거야. 근데 기존의 회사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데다가 야 너 내 밑으로 들어와. 어떤 누가 들어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결국 또 테슬라 말고는 답이 없네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내가 제공해주는 어제 그랬잖아. 이거를 테슬라를 잘 들여다보면은 별 다른 솔루션이 없어. 대단한 회사네. 이걸 알고 만든 거가 아니면 천운이 따라서 이렇게 된 건가? 아니 앨런 머스크가 무서운 사람. 아 진짜 정말 똑똑한 사람이네. 이걸 다 계획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나는 그 사람이 그 광산 사는 거 보고 야이씨 이 사람 미쳤나 내 그랬다고. 네, 근데 보는 거야. 뭔가를 내다보는 줄 아는 거지. 결국은 타 회사들은 어렵네요. 부품업체도 어렵다는 얘기네요. 테슬라 쫓아가기는. 아이, 부품업체가 어떻게 갑자기 할 수가 없지. 게임 끝났네요. 소니도 밑바닥 찾기는 어려울 테고. 거기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자 모빌아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하고 지금의 테크놀로지들이 있잖아. 있죠. 잘해요 그리고. 잘하지. 근데 그 부분에서만 잘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걸 자동차에다 실어야 되는데 그 상태로만 잘하는 거지. 이게 완전히 자동차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못 녹아들죠. 다른 회사별로 갈 때마다 그 통신 규격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들이 많죠. 안 되는 거라고. 이게 테슬라 같이 자기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설계도나 전권을 모빌아이에 넘겨주지를 않는 한 안 되겠죠. 누가 야 이쪽에서 그쪽으로 넘길래 그쪽에서 이쪽으로 넘길래 어렵죠. 둘 다 못하지. 자기 땅이 있는데 이게 땅을 갖고서는 안 될 문제라고.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는 가능하겠네요. 결국은 테슬라 때문에 결국은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정리가 될 거예요.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결국 모기 턱밑까지 오면 이런 거를 합종 영향에서 결국은 하지 않을까요? 넘겨준다라든지 몰려서 코너에 몰려서. 근데 지금 자동차 회사들을 보면은 과거의 회사들을 보면은 얼마 전에 난 이름을 모르겠는데 합해진 회사 이름이 뭐였지? 스텔란티스요. 싹 다 모여서. 자 합종 영향이 되고 있잖아. 네, 되고 있죠. 나는 그 합종 영향이 되는 와중에 현대기아는 어디에 흡수도 안 되고 잘 독자로 잘 있더라고. 난 너무 고맙고 나 박수 치고 싶어. 지금 전 세계가 막 합종 영향이 되고 있다고. 미국에 3대 회사가 있었는데 GM하고 포드인데 와 얘네들 남아있을래나 잘 모르겠어. 아, 노조가 있으니까 대통령 네. 관리잖아요. 그거 이제 몇 년 있어 보면은 이따가 작년 그 전기차 판매량 아까 나한테 보여줬었는데 근데 전기차 판매량 이것도 얘기를 해야죠. 이게 그 앞에 지금 얘기하고 이게 띄워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지금 네가 본 여기서 보면은 지금 전기차에서는 테슬라 말고 없잖아. 중간에 저 2위에 낀 거는 이거는 홍강민이 그건 마실 차니까 여기다 그렇죠. 넣으면 안 되지. 이게 이제 다 정리가 돼서 나왔는데 놀라운 사실은 테슬라 모델 3가 그러니까 모델 3는 주행거리가 길잖아요. 그렇지. 홍강민이는 마실용이고 10kWh짜리 배터리라고. 그거 7대인가 6대인가 7대 만들 수 뭐 있고 만들어야 그거 하나 모델 3 하나라며. 롱레인지면 8대 뽑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거기다가 집어넣어. 빼고 생각해야 되고 그거 8분의 1로 줄여서 생각해야지. 그거 3위에 가 있잖아 지금. 3위가 모델 Y죠. 41만 대. 그러면 그 두 개 빼면 없네. 그리고 4위가 폭스바겐 ID4인데 12만 대 팔았어요. 11만 대. 팍 줄죠 그냥 팍. 그래도
선방했죠. 그냥 이름은 올렸네. 아, 그렇죠. 이름은 올렸는데 참 약하긴 약하다. 근데 쭉 밑에 보니까 저거 좀 뭐더라고 저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 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 그걸 왜 넣냐고 거기다가. 그거 다 빼고 쭉 내려가면 없네. 그리고 맨 밑에 ID3 ID3 76,000대. 좀 그러면 얘는 좀 긴데 마실용보단 긴데 좀 애매하지. 근데 아주 긴 버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애매해요. 그 중간에 딱 애매하지. 팔죠. 그래도 어쨌든 긴 버전이- 폭스바겐이 시동은 걸고 있네. 내년에 얼마 할지가 궁금하네. 그렇죠. 그러면은 폭스바겐이 내년에 얼마나 쫓아오느냐가 관건이죠. 그게 큰 관건이고, 자 올해 사실 지금 대수 우리가 100만 대 가냐 안 가냐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못 갔네. 못 갔죠. 못 갔는데 90만 대는 확실히 넘었네. 그러니까 모델 S랑 X까지 하면 90한 3만 대, 2만 대, 3만 대. 정말 잘했네. 그러니까 거의 또 50%또 매년 50% 이상 성장하고 있죠. 성장하고 있지. 그러면 내년에 한 150만 대 가면은 진짜 잘 가고, 올해 150만 대 가면 잘 가고, 내년에 한 230만 대? 그럼 그 정도씩 증가해갖고, 2년 후에 한 50%만 한 350만 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 3, 4년에 한 500만 대 가면은, 진짜, 그 전에 게임이 끝나겠죠.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전기차 시장을 이제 테슬라가 이제 혼자 하는 거죠. 혼자 근데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세상 살아보면은 그게 다 그렇게 혼자 다 먹는 게, 이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테슬라밖에 지금 답이 안 보이는데, 현재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나 지금 폭스바겐이 시동 걸고 있는 게 그쵸. 저게 이제 내년에 정말 얼마나 정말 대세게 치고 그쵸. 올라올 건가 이런 걸 한번 보고 싶네. 어떻게 혼자 다 가요. 뭐 어떻게든 경제가 그리고 생기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있어야죠. 혼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 맞아요. 누군가는 쫓아와야지. 근데 사실 쫓아올 사람이 폭스바겐밖에 안 보인다는 게 참 조금 그렇죠. 저기 GM도 없고 포드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현대 기아가 빨리 저기에다 이름을 올려야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은 참 중국 업체들, 지금 보면 중국이랑 엔비디아가 참 협력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말한 그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은 엔비디아랑 이렇게 협의하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 확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 걸 확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랑은 참 좀 그래. 이건 뭐 깊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엔비디아가 수렁에 빠져 잘못하다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데, 중국하고의 협력에도 엔비디아가 알아서 잘 근데 하겠죠. 어쨌든 중국이 전기차는 진짜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은 엔비디아가 튀어대는데, 결국은 언젠가는 확실한 건 헤게모니 싸움은 누가 쥐고 갈 건지에 대해서 언젠가는 한번 누가 그 엔비디아가 갖다 바칠 그렇진 않지. 그러니까 저기서 또 문제가 협력이라는 거는 그 쉬운 게 아니야. 네, 참 그렇게 전기차. 그래서 판매량 또 잠깐 얘기를 하면은,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이제 워낙 전기차에 미국에서 워낙 이제 선도하는 시장인데, 그래서 많이 경쟁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뭐 폭스바겐이 테슬라 금방 쫓아올 거다. 올해가 폭스바겐이 테슬라 다 따라잡는 해였어요. 근데 작년이죠, 작년.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참 공연불인 건가요? 말만 이렇게 많은지. 오래 지켜봐야지. 오래 매년 이 얘기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경쟁 많아지면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이 차를 운영하면서 엄청난 비판. 업체들이 많이 뛰어들 거니까 테슬라의 퍼센테이지 시장 마켓 쉐어가 떨어질 거다. 떨어져서 75%예요, 캘리포니아. 근데 진짜 오늘 우리 샌프란시스코 나갔다 왔잖아. 채널에서 얘기했잖아. 야, 이게 과연 샌프란시스코에서 니거 FSD 잘 될 거냐 얘기했었는데 뉴욕보단 좀 잘 돼요. 나중에 영상도 그치.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보단 잘 되는데 역시 시티는 쉽지 않네요. 쉽지는 않은데 뉴욕보다는 훨씬 낫잖아. 그게 뉴욕보다 차가 적어서지. 그래도 우리가 그걸 봤잖아. 그 돌아다니는 쟤네들 거. 그렇죠. 무인 택시들이 참 많이 돌아다닌다는 건 좀. 그렇지. 난 샌프란시스코를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 무인 택시 보면서
야, 진짜 실제로 보니까 느낌이 다르더라고. 다르죠. 진짜 무인 택시 돌아다니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 또 하나 아주 놀라웠던 거는 테슬라 정말 많이 다녀. 여기는. 결국 경쟁이 정리하면 많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캘리포니아니까 테슬라의 어떤 자기 판이잖아요. 그렇지. 그렇다고 할지라도 경쟁이 진짜 많아서 뭐 50%로 줄을 거다 그랬는데, 여전히 전기차에 있어서 테슬라의 위치는 미국 내에서는 견고한 걸 알 수 있죠. 근데 75%는 많은 거지. 그게 100% 중에서 75%가 테슬라가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나머지 전체 회사들이 25%를 갖고 있다는 건데, 이건 거의 뭐 독점하고 있다고 봐야지. 그쵸.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포션이 준다 그러는데 줄 기미는 줄긴 줄었네요. 한 몇 퍼센트 줄었죠. 아이씨,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기 말이 안 되는 수치니까 더 줄어야지. 그래서 별로 변한 거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것도 제가 옛날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아지면 발전소가 부족한 거 아니냐. 제가 이것도 아버지랑 얘기한 적이 없어서, 근데 제 의견은, 이거 데이터 보시면요, 전기는 분배하냐가 문제인 거지 생산량은 사실 지금도 많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전기가 이래서 참 어려운 건데, 계절별, 동네별, 미국만 보더라도 시간대별 이 진폭이, 지금 여름 같은 데를 보십시오. 지금 보면 이게 밀리언 킬로가 나오는데, 안 쓸 때는 이게 뭐 한 400 쓰나요? 근데 쓸 때는 600이 넘습니다. 지금 700 뭐 터치하려 그러는데, 하루에 지금 텍사스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안 쓸 때랑 쓸 때 전기 요구량이 배예요, 배. 더블.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할 때 이 전기량과 필요 없을 때 전기량이 하루에 이렇게 변하고 계절별로 변하고, 그럼 우리가 피크치를 산정해서 준비하게 되면은, 아니 그러면은 다른 계절 때, 여름이 지금 피크가 큰데 다른 계절 때는 전기가 그냥 남아도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어떻게 분배하고, 이런 관리망이, 그래서 친환경이 어렵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친환경은 24시간 생산 안 하잖아요. 그렇지. 생산할 수 있을 때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자연 환경이 따라줄 때 생산하는 거니까, 그거를 잘 킵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이제 내주고 하는 어떤 버추얼 플랜트 같은. 그치,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 건데, 그래서 다시 한번 배터리의 중요한 어떤 중요성이 다시 또 그쵸. 대두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걱정은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미국 한정으로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발전소를 지을 건데, 문제는 이거를 우리 그리드에 어떻게 잘 분배할 거냐. 이 수요 변화 곡선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걸 대응하는 게 문제지. 지금 전문가들 다시 한번, 만약 독자 의견이 지금 달리고 있는 모든 차가 전기차로 바뀌었을 때라고 하면은 전기가 꽤 필요하긴 하지. 그러면 발전소를 조금 더 만들 수 있지. 근데 아버지가 좋은 포인트 얘기했잖아요. 지금 다 전기차로 바뀌면 그 많던 휘발유차 휘발유 안 쓰잖아요. 그렇지. 그거 저기 화력 발전으로 돌려야지. 그렇죠. 근데 그러면 여전히 CO2를 계속 그치.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걱정은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걱정은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너무 이게 지금 수요 변화 곡선이. 근데 지금 네가 지적해준 그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하지. 이게 전기는 항상 우리가 필요할 때 하고 이제 그거가 생산하는 것이 매치가 참 어렵죠. 그래서 테슬라가 오토 비딩 시스템도 만들었잖아요. 전기의 그 수요와 공급에 매칭하는, 그 비딩하는 오토 비딩 시스템, AI가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매칭해주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생산 공급이 정말 다양한 시간대에 되면, 찾아보니까 또 논문이나 이런 것들 보니까 그 데이터도 많고 그래야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친환경의 문제는 정말 그 생산할 수 있는 때가 완전 랜덤에, 내가 그 생산할 수 있는 시점이 참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매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 말씀대로 배터리가 활발히 돼서 버추얼 플랜트라든지 어딘가 언젠가는 몇 년이 될지 몇 년 후가 될지 테슬라는 참 너무 너무 많이 보네요. 오토 비딩 시스템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그 태양광 솔라 패널이요? 솔라 패널 하면서도 또 그 배터리 같이 해서 파는 것도 해보고 지금 굉장히 앞을 내다보는가. 예, 근데 전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근데 걱정이 그러니까 포인트가 다른 거죠. 결국은 분배가 더 심각하다는 얘기인 건데. 그렇지. 예, 그리고 우리의 수요를 어떻게 이거를 이제 잘 이제 퍼뜨리냐 아니면은 어디다 저장했다가 다시 가져오냐 이게 문제인 건데. 예, 지금 발전은 피크로 계속 쏜다 그러면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참 하루에도 이게 등락이 우리가 참 심하다는 점. 근데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런 의견도 있어요. 좀 최신 업데이트를 찾아보니까 전기차 자체가 결국 에너지를 저장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렇지. 자, 보면 내가 캘리포니아 제가 깜짝 놀란 게 테슬라 슈퍼차저 밤에 차징하는 가격이 싸요. 당연히 그래야겠지. 아니에요. 뉴욕은 웬만한 데가 35센트, 38센트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 뉴욕은? 예, 그리고 많은 주들이 미국 한정이에요. 시간대별로 전기값을 안 팔아요. 다르게 팔지 않는다? 그냥 일정하게 팔아요. 우리나라도 밤에 차지하면 훨씬 싸게 해주는. 근데 캘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이게 시간대별로 생산량이 다르니까 여기는 그래서 대부분 내가 산 아파트에서도 항상 11시에 가서 꽂아놓고 아침에 빼고 그쵸? 그러는데. 내가 그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전기차가 많아지면은 밤에 사람들이 많이 충전하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수요 곡선이 평탄화 안 되겠냐는 거죠. 그거 좋은 포인트다. 그렇게 될 수 있겠다. 네, 어차피 우리가 생산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자꾸 권장해야겠네. 낮에 하지 말고 밤에 해라. 그걸 가격으로 조절하면 되겠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출렁이는 게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저 플럭치 이게 폭이 굉장히 많이 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아버지랑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캘리포니아 슈퍼차저는 밤 7시, 동네마다 다릅니다. 이것도. 밤 7시 넘으면은 거의 레지덴셜, 그냥 집에서 전기 쓰는 가격으로 다운되는 거에 내가 놀랬어요. 그 권장을 하는 거네. 야, 너 낮에는 하지 마. 될 수 있어. 아니, 낮에는 살인적인 가격이에요. 네, 못하겠어, 그건. 낮에 가격은, 물론 구독자님들께, 아직도 저는 그 리퍼럴 코드 이제 얼마 안 넘어가긴 하는데, 그것도 소중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돈 내고 낮에 하라 그러면은, 못할 수준이에요. 근데 이 가격은 처음 봤어요. 살다. 놀랬어요. 근데 이제 동네마다 달라서 또 얘기하기 좀 그런데, 낮에 이게 업피크일 때는, 시간 좀 빨리 충전해. 이게 집에서 충전하는 거랑 이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테슬라가 유도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자꾸 많은 전기차들이 밤에 충전해버리면. 그렇지. 저 내려가는 거를 이렇게 당겨 올려주면서. 아니, 그리고 아이오닉 5는 뭐 V12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차에서 전기 뺐으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그냥 해결될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한 포인트 진전한 거죠. 다른 포인트로 얘기한 건데, 그냥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길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